여러분 진도 나가 볼게요. 일단 1장은 좀 다 하죠. 그리고 이제 자, 여기 납세지. 아마 내일이면 실기 내일 아마 2교시부터 실기 쭉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아주세요. 지금 달래는 중이에요. 달래는 중. 자, 보시죠. 납세지. 여러분들 납세지가 뭐냐면 납세가 세금을 납부하는 곳이고요. 지는 우리가 지역할 때 지자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무서에 세금을 낼 것이냐 그거니까 우리가 관할 세무서를 어디로 할 것이냐가 납세지예요. 납세지인데 항상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하고 같이 가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소득세 뭐 세무 이것 때 배우시겠지만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소득이 있는 개인이죠. 그럼 개인이 있는 곳이 주소죠. 주소가 납세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였죠. 편의점 사장님. 그렇죠? 편의점 사장님은 소득세로 따지면 아버지고 아버지. 네,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로 따지면 편의점 사장님 입장인 거잖아요. 그럼 편의점 사장님이 있는 곳은 편의점이죠. 그걸 사업장이라고 해요. 사업장.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사업장별로요. 그러니까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업장이 제가 만약에 전국에 5군데 편의점을 하면 5군데에서 세금을 다 각각 내야 돼요. 몰아서 내는 게 아니라. 알죠? 좀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좀 더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가끔씩 뭐를 출제하냐면 사업장을 출제를 해요. 사업장. 알죠? 그래서 여기 보실게요.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여기인데 좀 암기 좀. 특히 여기 제조업부터 해볼게요. 자, 일단 제조업의 사업장은 마지막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입니다. 중간 제품이 아니라요. 마지막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실 게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사업장이 다르거든요.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을 파는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둘 중에 24시간 내내 하는 건 뭘까요? 임대업하고 매매업 중에 24시간 내내 하는 거. 그죠? 임대업죠, 임대업. 여러분들. 맞죠? 부동산 임대업이 24시간 내내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치 월세 내실 때 그냥 한 달치 월세 뭐 30만 원이다라고 하면 30만 원 내시는 거지. 네, 임대인한테 가셔가지고 저는 집에 6시간밖에 안 있으니까 4분의 1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나가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죠? 일산 내내 하는 거예요. 관리를. 자, 그 말은 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하니까 계속 반복적이죠. 근데 부동산 매매는 1년에 많이 안 일어나잖아요. 특히 최근과 같이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거의 여러분들 그 거래가 안 일어날 때 미분양된 것도 많고. 그죠? 그래서 얘는 어쩌다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업은.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세금 탈세, 이건 팩트입니다. 세금을 탈세하는 1, 2위가 거의 고정돼 있어요. 1위가 유흥업, 2위가 임대업. 이렇게 두 개. 그렇죠?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코로나 때 지원금 많이 줬었잖아요. 저도 지원금 좀 많이 받아 먹었는데 많이 힘들어서 받아 먹었는데 그때 막 유흥업하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특히 유흥업은 아예 안 줬죠. 맞죠? 유흥업 피해 입어도 아마 안 줬을 거예요 그때. 안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뭐 10시까지 하는 것도 우리 그 유흥업 같은 경우 아예 못하게 하고. 맞죠? 그래서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 분야 탈세가 좀 심한 업종이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이 좀 깔려 있어요. 알죠?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을 임대하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 부동산이 임대인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임차인이라고 하시면 난리 나요. 부동산 임대하면 부동산은 임차인이 사는 거지 임차인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거 패러디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유튜브 짤방 중에 그 있잖아. 옛날에 그 웃기긴 했는데. 그 어떤 그 기자분이 자동차 그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자동차 딱 해가지고,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이거. 그 유명한 짤방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거 딱 세입자가 딱 들어와서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이래요? 그 미친놈이겠지, 맞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해도 부동산이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이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 가치가 창출되면 부동산은 우리가 등기하죠, 여러분들. 부동산이 만약에 내가 5개를 부동산 임대하면은 부동산 5개 다 등기해야 돼요. 알죠? 그래서 여기 있죠? 부동산 자체가 가치를 창출해내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부동산을 전국에 5군데를 임대하잖아요. 그러면 5군데에서 각각 신고납부 다 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다 사업장별 과세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 사업장은 5군데니까 다 때려버리겠다. 각각 신고납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탈세를 방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거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하게 되면 부동산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가 팔았을 때. 이때 상대방 거죠. 내 거 아니잖아요. 팔았을 때. 팔았는데 이게 제 겁니다. 이래요? 그건 아니지. 맞죠? 그러면 부동산에서 가치가 창출되는 건 맞지만 얘는 1년에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곳에서 몰아서 내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삼성전자 법인 진짜 많잖아요. 그럼 등기는 어디 돼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수원에 있나? 수원에 있죠. 맞죠? 수원이 본점이 되겠죠. 서울 아니에요? 수원 맞아요? 수원이에요? 잘 몰라요. 관심 없어. 저 어차피 나 뽑아주는 기업도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수원이라고 할게요. 됐죠? 그래서 수원이 등기돼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부동산 매매하는 데는 아니니까 어떤 A라는 기업의 법인에서요 부동산을 5개 팔잖아요. 그러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는 5군데 중에 하나겠죠. 거기서 5군데 판 것을 한꺼번에 다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혜택 주는 거죠. 1년에 많이 거래가 없으니까.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장난을 좀 치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 두 개 거꾸로 장난치거든요. 거꾸로. 임대업하고 매매업을. 임대업은 부동산.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소재지예요. 법인의 소재지. 그래서 주로 법인의 소재지는 본점이 되겠죠. 본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무인자동 판매기는 뭘까요? 무인자동 판매기. 응? 자판기. 알죠? 자판기가 소재하는 장소 아닙니다. 자판기가 소재하는 장소면 세무공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자판기가 소재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맞죠? 거기를 각각 사업장으로 보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업무를 한꺼번에 총괄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만 힘내세요. 일장을 일단 마무리해야 돼요. 그 문제 많이 풀려면 어떻게 출제를 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자, 근데 이제 뒤에 넘어갈 건 뭐냐면 그럼 이렇게 하면 사업장 별로 하면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왜냐면 이게 옛날에 만들어졌고요. 옛날에는 정보통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세무서에서 제주도를 세무서 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 같은 거 없던 시절이니까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가 80년대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 우리나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 지역의 세무서에서 그 지역밖에 못 나간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정보도 교환 가능하죠. 맞죠? 근데 시대가 시대인데 사업장별로 여러분 신고납부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자, 지금 하는 요 2가지는요, 우리가 어느 한 군데에서 몰아서 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은근히 시험에 냅니다. 그렇죠? 은근히 냅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 오늘만 참으세요, 여러분들. 제발. 1시간 20분 남아서 1시간 20분. 그렇죠? 1시간 20분. 자, 이거 보실게요. 특히 효력 가지고 좀 많이 내. 효력. 자,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점을 하시는 거예요. 음식점. 그럼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관리하는 번호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습니다.
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세금 계산서 주고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여기 자 보세요. 자 여기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핵심이 얘예요. 총괄 납부가 핵심. 총괄 납부. 총괄이 한꺼번이죠. 한꺼번에. 그래서 핵심 뭐냐면 총괄 납부는 납부만 한 곳에서 그 뜻이 납부만. 나머지는 각각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있죠? 납부. 근데 우리 납부가 마이너스 환급이잖아요. 그래서 납부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하고요. 나머지 사업자 등록, 신고,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각각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쳤냐면 이렇게 장난쳐요.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나로 부여받는다. 그럼 틀린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자 등록은 각각 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 각각 다 있어요. 아시죠? 납부만 몰아서 한 납부만. 아셨죠? 이거 조심하시고. 설마 제가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내진 않겠죠. 저 언어 등급 5등급이라니까요. 실제 문제예요, 문제. 예.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있죠. 요거는 핵심이 얘입니다. 사업자라는 말이에요. 사업자. 자, 들어보세요. 자, 제가요, 편의점을 5군데 한대요. 그러면 사업장은 편의점이죠. 사업장. 사업자는요. 저예요, 저. 사업장은 장소지만 사업자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민국이라는 사람은 혼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한 곳에 다 하는 모든 걸 얘는 모든 걸. 아시죠? 모든 걸 한 곳에서 하는 거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만 한 곳에서 하는 거고요. 아셨죠? 이거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요. 네, 물론 결론 남기죠. 남기죠.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주된 사업장인데 이거는 아주 가끔인데 효력만 주로 내고요. 우리가 요 주된 사업장은 잊을만 하면 잊을만. 아주 가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법인은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죠. 근데 우리가 매출액이 지점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본점하고 지점 둘 다 가능해요. 주사업장을요. 하지만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지점이 안 돼요. 주된 사업장이요.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죠. 우리가 권리 혜택을 많이 주면 그만큼 의무도 많이 부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야, 너 모든 걸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혜택을 주지 않니? 그러면 세무조사는 철저하게 파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세무조사를 철저하게 파겠다라는 건 한 곳을 제대로 덮치겠다? 표현이 좀 그런데? 한 곳을 제대로 철저하게 세무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점을 철저하게 조사하면 지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본점을 뒤지면 지점 나와요. 지점을 뒤지면 본점 나와요? 나오면 본점에서 난리 나요. 지점에서 본점 어떻게 알아? 맞죠? 그래서 본점을 타이트하게 파겠다라는 거예요. 혜택을 줬으면 그만큼 한 곳에서 철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할해서 세무조사하면 좀 여러분들 우리가 철저하게 못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한 곳을 다 나가가지고 후벼 파면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요거하고 이제 문제 풀게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요거 하는데요. 요거 잘 나오거든요. 요것도. 자, 보세요. 자, 이제 사업자 등록. 자, 우리가 사업자 등록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요. 그랬을 때, 자, 내가 만약에 1월 12일 날 막 음식점을 했는데 갑자기 바로 사업자 등록하래요. 여유가 안 생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텀을 주냐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20일 정도는 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할 수 있다라는 거 은근히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심입니다, 조심. 자, 들어보실게요. 그 뭐냐면 나중에 배우실 건데
그 우리가 매입세 공제가 좋은 거잖아요. 납부할 세금에서 빼주는 거니까. 그 매입세 공제를 받는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면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음식점 하기 전에 갖가지 여러분들 음식 용기라든지 우리 주방 도구 같은 거 매입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난 매입세 공제를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 계산서에 내 사업자 등록번호 적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 일반적으로 먼저 합니다. 맞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사업 개시일 전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그럼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뭐냐면은요. 내가 이제 사업장, 내가 주소는 서울에 있어요. 근데 사업장은 수원이래요. 그럼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한테 신고해야 되겠죠. 그럼 난 서울이 아니라 수원 가서 해야 돼, 원래는. 근데 내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서울 가서 한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있냐, 없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어요. 왜냐면 전산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세무서가 수원 세무서한테 본 서류 보내주면 돼요. 팩스로. 아셨죠?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들 만약에 관할 세무서를 어겨서 신청이 효력이 없다라고 해봐요. 그럼 부가세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라는 거죠. 세무서가 내지 마 부가세! 재미없어요? 세무서가 세금을 내지 말래. 웃기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청 효력이 있는 거 여겨도 되시겠죠, 요거? 조심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요거하고 문제 좀 많이 풀게요. 자, 이제 사업자 등록의 정정. 좀 조심하실 게 위는 처음이고 아래는 두 번째 이상이에요. 정정이에요. 정정은 처음부터 정정해요.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들. 맞죠? 뭔가 처음 해야 정정 고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요것 좀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뭐냐면 우리가 신청일 당일날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바꿔주는 거, 내용 바꿔주는 건 이름 바꾸는 겁니다. 이건 안 해오셔도 돼요. 다 이름 바꾸는 거예요. 이름 보시면. 맞죠? 근데 우리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재발급이에요. 정정하면 재발급 해주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여기에 정정 사유가 있고 폐업 사유가 있어요. 요거를 잊을만 하면, 얘도 잘 내는 편은 아닌데 잊을만 하면 시험에 가끔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폐업 사유는 뭐냐면 폐업 사유는 새로운 사업자가 정정이 아니라 신규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정은 신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실게요, 여기. 특히 헷갈리는 게 법인하고 개인이에요. 자, 들어보시죠. 자, 만약에 A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A였대요. A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있었대요. 갑. 알죠? 근데 대표이사가 을로 바뀐 거예요. 알죠?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뀐 겁니다. 그럼 법인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법인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우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라고 고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은 정정사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개인의 대표자가 바뀐 건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갑자기 어느 건물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편의점이 없어지고 음식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개인 대표자 변경이죠. 편의점 사장님이 없어지고 음식점 사장님이 들어온 거잖아요. 개인 사장님. 맞죠? 그럼 편의점 사장님이 폐업하신 거고 음식점 사장님은 신규 사업하셔야 되니까 신규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요건 신규 폐업 사유다라는 건 새로운 사업자는 신규로 해야 된다는 건 정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당연한 거. 사업장 이전하면 당연히 여러분 관할 세무서가 바뀌는 거니까 정정 사유죠,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시 상속하고 증여의 차이 아시는 분? 상속하고 증여. 둘 다 공짜로 받는 거죠. 근데 상속은 언제? 돌아가셨을 때.
맞죠? 증여는 살아생전에. 맞죠?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남의 거 못 쓰죠? 맞죠?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도 해당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도 남의 거 못 써요.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딱 하나 상속은 됩니다. 왜냐? 상속은 돌아가셨잖아요. 맞죠?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알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님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내 사업자 등록번호, 내 그 번호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신고만 다시 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건 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음식점을 물려주셨대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계신 부모님 사업자 등록번호 있단 말이에요. 또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사업자 등록번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정이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증여로 인한 변경은 폐업 사유니까 이 말은 신규 등록해야 된다라는 뜻이 정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죠? 자, 그러면 문제 좀 열심히 풀어볼게요. 관련된 거. 지루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밤 이해합니다. 자, 문제나 풀면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좀 보죠.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여기 있네. 304페이지. 네, 304페이지의 15번입니다. 15번.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으래. 옳은 것. 자, 동그라미 1번.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게 원칙이래요. 맞죠? 사업장 별이어서 사업장마다가 원칙 맞아요. 1번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자,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면 사업자 등록 신청 불가능하다. 사업 신청 가능하겠죠. 등록 전이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맞죠? 개시 전이라도.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일반 과세자가 3월 25일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실제 사업 개시일은 4월 1일인 경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최초 과세가 된다. 요거 틀려요. 왜 틀리냐면 원래는 개시일이지만 개시일 전에 신청했죠. 맞죠? 그럼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월 25일부터가 맞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왜냐 아까 우리가 개시일은 내가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 안 했다라는 전제에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는 불가능하대요. 우리 다른 세무서 가능하다면서요, 여러분. 관할 세무서 아니어도 된다면서요,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주시냐면 320페이지. 아이고요. 자, 320페이지의 13번입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해보실래요? 320페이지 13번. 여러분 몇 번이에요? 몇 번? 13번. 다음 몇 번일까요? 똑똑.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 맞습니다. 우리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 우리 부가가치세 음료수에도 붙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개별 소비세는 사치품에 대해서 붙는 거예요. 모피 같은 거. 알죠?
그다음에 됐고요. 그다음에 어디 있냐면은 336. 336페이지. 13번이에요. 336페이지 13번. 자, 요건 좀 같이 해보죠. 자, 읽어보면 13번.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 세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1번. 자,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두고 있대요. 맞나요?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 두는 거? 똑똑 저기요. 부가세 어렵다니까요. 세법 진짜 문구 어려워요. 맞아요.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세부담의 역진성이 뭐였냐면 세금 부담이 여러분들 역진을 외우셔야 돼요. 세금 부담이 반대로 가는 게 역진이에요. 그러면 세금 부담이 반대로 거꾸로 가는 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 많이 하다 그 뜻이에요. 알죠? 그럼 소득이 낮은 서민이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니까 서민들이 쓰는 물품에 대해서 면세해준다. 이렇게 틀 잡고 외우시는 거예요. 틀 잡고. 맞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대요. 맞나요? 그렇죠. 맞죠. 우리 아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수입하는 국가 때리는 거였잖아요. 여러분들. 맞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대요. 그렇죠. 맞아요. 아까 제가 그거 있었죠. 여러분들. 그 핸드폰. 여러분들이 중고나라에서 핸드폰 파시면 그거 여러분들 달라고 싸게 맞는다고. 일시적으로 파는 거니까. 계속 반복적이어야 된다 했죠. 사업자. 자, 4번. 자,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크게 재화와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수입으로 구분된다. 일단 답이 4번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이거 맞는 문장 같죠, 진짜로? 틀려서 어디가 틀렸냐면 용역의 수입 때문에 틀렸어요. 용역의 수입.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용역의 수입은요, 과세를 못해요. 자, 들어보실게요. 이거 딱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루이비통 사셨어요. 이건 재화의 수입이죠. 지금 재화를 우리 수입하면 누가 세금 때리는지 아세요? 세관장. 알죠? 세관. 관세 매기시는 분은 세관장이라 하거든요. 알죠? 세관장이 때려요. 관세 때릴 때 부가세 같이 때리거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럼 우리가 루이비통 수입하는 건 세관장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관세에서 루이비통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용역의 수입은 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그 한국에서 태국 마사지를 하려고 태국 마사지. 알죠? 태국 마사지인데 그러면 마사지가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의 수입이면 정말 태국에서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마사지사분을 제가 뭐 표현이 좀 그렇죠. 돈 주고 사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게 용역의 수입이잖아요. 그걸 세관장이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분들이 지금 오는 거예요. 세관장에 보니까 팔뚝이 굵으시네. 마사지 잘하시게 생기셨네요. 자, 일로 오세요. 과세 때리게.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용역의 수입은요, 우리가 세관장이 포착을 할 수가 없어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용역의 수입이 틀린 거예요. 어렵잖아요. 좀 더럽게 어려워요, 이거 진짜로.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344. 344. 15번이에요. 15번. 자, 같이 풀어보죠. 15번. 자,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 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거 찾으래요. 1번. 한번 읽어보 1번 맞아요. 읽어보시면. 그렇죠. 맞죠. 사업 개시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맞나요?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하긴 했어요. 제가 아까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매입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럼 거기 맞아요? 이 동그라미 2번? 맞죠?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이잖아요. 그럼 전이면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일단 문제 푸실 때 2번 넘어가. 1번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니까 맞고, 2번은 모르니까 넘어가요. 이렇게 푸시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 여러분 그 핵심이 그거예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뭐만 한꺼번에 한다라고 했죠. 뭐만? 납부만. 근데 지금 납부래요, 신고래요. 신고니까 각각 다 해야 돼. 종된 사업장도 따로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맞으려면 이게 사업자 단위과세가 돼야 돼요. 아까 사업자 단위과세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한다면서 신고든 납부든 이런 거. 봐봐요. 헷갈려. 엄청나게 헷갈려요. 세법이 진짜로. 그죠?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설프게 하면 이게 낚이게 줘요. 단어 가지고. 근데 동그라미 4번 맞죠? 거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어도 다른 세무서장한테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2번하고 3번 중에서 찍는 거죠, 그냥. 맞죠? 실제 시험장 가시면 어쩔 수 없죠. 1번하고 4번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죠? 자,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 유의물 나눠 드릴 거니까 그때 또 풀어보시고,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는 좀 많이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서요. 알죠? 여기. 자, 10분 쉬셨다가요. 일단 2장은 우리 실기하고 좀